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가을의 문턱에 선 무렵이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안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사대부가의 정실 부인 이화는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희의 웃음소리에 물레 돌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을 사또인 남편 윤찬이 또 그 아이와 꽃담 뒤에서 웃음소리를 주고받는 것이리라. 명문가에서 대접받으며 자란 이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규수다운 단아한 외모와 함께 정실의 자리는 그녀에게 있으나 남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서울에서 데려온 20살간 넘은 첩소희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님!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이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방문이 열리고 나이든 몸종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내일 고을 순시를 나가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말을 잇지 못하는 몸종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이화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또 소희를 데리고 가겠지. 정실인 자신은 두고. 알았다. 나가보아라. 몸종이 나간 뒤 이화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독대 너머 뒤뜰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홀로 떨어져 장작을 패고 있는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멋은 무결이었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에도 그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눈빛에 힘이 있었고 과묵하지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굵은 팔뚝에 땀방울이 맺혀도 표정 하나 변함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등에 붙은 적삼은 땀에 젖어 살결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돌리려다 문득 무결이 적삼을 벗는 모습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한여름의 햇볕 아래 그의 갈색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화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가 스스로의 행동에 놀라 빠르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정실 부인으로서 가져선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때였습니다. 이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몸종이 할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무결의 목소리에 이화는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결이 재빨리 다가와 물동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화의 손과 무결의 손이 겹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이화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이화는 황급히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무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으나 순간 그의 눈빛이 이화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하인의 복종이 아닌 무언가 깊고 강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직 더위는 남아있었지만 밤이면 간간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화는 남편이 소희를 데리고 나간 빈 집에서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님, 찬잇을 맞으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무결의 목소리에 이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중에 하인과 마주치는 것은 적절치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그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결이지? 이화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마님. 제가 마당을 돌다가 마님께서 홀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대감과 첩소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화는 자신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하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화의 마음은 이미 결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는 등잔미명이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무결은 이번에도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늘같이 아름다운 마님을 곁에 두고 대감 마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멀리서 찾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화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달빛 아래 무결의 강렬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을? 이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여성 중 가장 빼어나신 분은 마님이십니다. 이화는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결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화의 허리는 그의 팔에 안겨 살짝 꺾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내 허리가 꺾이는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꺾여버렸습니다. 놓아라. 이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이화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마님, 이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금지된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화는 달이 뜨는 시간이면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찬이 소희와 함께 외출한 날 이화와 무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안채의 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청사초롱 하나만 켜진 방 안, 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무결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고 이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무결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무결의 손길이 이화의 속곧 매듭을 풀어내리자 그녀의 맨살이 차가운 가을밤 공기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곧 무결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맞닿았을 때 이화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이화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무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것이 그녀의 몸 안으로 스며들 때 이화의 허리는 자연스럽게 활처럼 꺾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올라간 그녀의 턱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듯 우리의 몸이 하나 될 때 나의 허리는 그에게 꺾여 한 줄기 대나무처럼 휘어졌습니다. 무결의 거친 손길과 부드러운 움직임 사이에서 이화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두 몸이 물과 불처럼 만나 서로를 적시고 태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화의 가녀린 손가락이 무결의 등에 자국을 남겼고 무결의 입술은 이화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폭풍 같던 사랑이 잦아들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그들의 얽힌 몸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구나. 이화는 무결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옛 상처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결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내 비밀로 묻혀야 한다는 것을. 정실 부인과 머슴의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화도 모르는 사이 무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무렵 윤찬은 며칠간의 고을 순실을 위해 소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타인들도 동행했는데 무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소희는 가마 안에서 창밖으로 무결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은 단순한 머슴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당당한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야, 넌 머슴. 소희가 가마에서 내리며 무결을 불렀습니다. 내 짐을 나르거라. 무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렸습니다. 소희는 그 눈빛의 묘한 불쾌감과 동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 사내만은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희가 물었습니다. 무결입니다, 소나인. 그의 대답은 공손했으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이 머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일행은 험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소희가 탄 가마가 미끄러운 길에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져졌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아파라. 소희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윤찬은 이미 앞서 가고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모여들었지만
무결만이 침착하게 소희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삐었습니다. 당장은 걷기 힘드실 겁니다. 소희는 아픔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이대로 비를 맞으며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무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소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건이라니? 머슴 주제에? 무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를 맞으시겠습니까?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뭔데 그 조건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하인들에게도 조금 더 존중을 보여주시지요. 소희는 잠시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마? 그러니 빨리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거라. 무결은 몸을 돌려 등을 내밀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무결의 등에 올랐습니다. 그의 든든한 등에 몸을 맡기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결이 그녀를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걷는 동안 소희는 무결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다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무결은 소희의 다리를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 손을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그의 손가락이 소희의 치맛자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숨을 들이켰지만 무결은 모른 척 그대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맨살에 닿자 소희는 이상한 감각에 전율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치맛자락 아래로. 이것이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처음 느끼는 감각에 소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이름 무결이라 했지? 소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특이한 이름이구나. 뜻이 무엇이냐?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희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흠이 없다. 과연 그러한가?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여 의도적으로 소희의 치맛자락 아래 비단 속곳이 가려진 부분을 쓸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그녀의 은밀한 꽃잎 주변을 몇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놀라 숨을 들이켰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손이 스친 후 소희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래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어 있어 그것이 들키지 않았음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머슴의 손길에 이토록 반응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묘한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작은 주막에 도착했을 때 소희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사또 일행은 이미 앞서 다음 마을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결이 조심스레 말하자 소희는 격앙된 목소리로 돌아섰다. 감히 어딜? 너 따위가 나와 한 방에서 자겠다는 거냐? 무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럴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제가 머슴이 아니라 사내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무결은 마루 앞에서 잠을 청하겠다며 방문을 닫고 마루 앞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희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소희는 문틈 너머로 무결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자신을 덮칠까 두려워했지만 느껴진 건 단지 그의 고요한 숨소리뿐이었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무결의 숨소리에 이끌려 살며시 문틈을 열었습니다. 무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아직 비에 젖은 상태였고 달빛 아래 그의 다리 사이에 굵직하고 커다란 무언가가 옷자락 아래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의 강인한 이목구비를 바라보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꽤나 대단한 사내로구나. 소희는 무심결에 손을 뻗어 그 굵직한 것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소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결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다. 무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맨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소희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결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안아줄 수 있겠느냐? 무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소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대감마님의 첩이신 당신을 범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소희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거부하느냐. 무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무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거부당한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거부가 무결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또 일행을 쫓아 떠났습니다. 소희는 다시 무결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등에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무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정함이 소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말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소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결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결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윤찬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소희는 윤찬 앞에서는 무결을 다시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무결을 쫓았습니다. 이후로도 소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결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무결은 한 번도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부는 소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집착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결의 충성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화와 무결은 또 한 번의 미래를 가졌습니다. 이화의 눈가에 맺힌 근심을 읽은 무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무결은 이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마님의 슬픔이 제 가슴에도 느껴집니다. 소희가 마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화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무결은 진지한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가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로는 그렇다고 하더구나. 사실이냐? 무결은 이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화는 그의 품에 안겨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으며 날 마치 하녀처럼 대한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무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님, 제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화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희가 저를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이미 집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소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이화는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니? 무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더라도 마님을 정실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님을 위해 준비한 일입니다. 한편 이화는 하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희가 무결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희가 실제로 무결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찬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화를 냈지만 첩인 소희를 너무 믿었기에 바로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찬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소희는 마침 무결을 찾아 하인들의 처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윤찬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옆에는 이화 부인도 함께였죠. 무결은 소희를 보자 급히 다른 방향으로 피했습니다. 소희는 그를 쫓아갔고 결국 두 사람은 창고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계속 날 피하는 것이냐? 소희가 무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이후로 나는 밤마다 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내 아래가 내 그곳이 젖어온다. 무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나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하인일 뿐입니다. 지금도 느껴져. 내가 눈앞에 있으니 또 그렇게 소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소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은 재빨리 소희를 밀어내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옆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윤찬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수치스러운 고백과 욕망의 찬 모습을 직접 목격한 윤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찬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윤찬의 고함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소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윤찬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방금 내 입으로 한 말을 모두 들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런 배신을 한단 말이냐? 무결은 바닥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입니다. 소인이 죽어 마땅합니다. 윤찬은 칼을 빼들며 무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이화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잠시만요. 이화가 윤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켜보았어요. 소희가 그를 따라다녔지 그가 소희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윤찬은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화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방금 들은 소희의 말과 무결의 거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무결이 실제로는 주인에게 충직한 부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부인. 윤찬이 물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소희가 계속 무결을 따라다녔다고요. 윤찬은 다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정말로 윤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찬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소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희는 절망에 빠져 흐느꼈습니다. 윤찬은 이화의 손을 잡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윤찬은 이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무결을 찾아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지? 나를 몰아내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무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안아줄 수 없겠니? 무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내 거부하는구나. 그녀가 돌아선 후 무결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희가 떠난 후 점차 윤찬은 다시 이화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외면했던 아내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한 듯했습니다. 이화는 남편의 변화에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무결과의 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찬은 무결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잘못했네. 그대의 충직함을 몰라보고 의심했으니 그대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양인의 몸으로 살게 하겠네. 우리 고을 동쪽에 있는 작은 농지를 하사하니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무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결은 달빛 아래 이화와 만났습니다. 후원의 은밀한 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결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화가 속삭였습니다. 무결은 그녀의 손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 한 가지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님을 정실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이제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실의 자리를 되찾았고 무결과의 사랑도 지킬 수 있었으니 세월이 흘러 윤찬과 이화 사이에는 다시 정이 깊어졌습니다. 윤찬은 다시는 첩을 들이지 않았고 이화를 진정한 정실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곁에서 충직하게 일하던 무결이 자신의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무결은 양인의 신분이 되어 더 많은 자유를 얻었고 때로는 윤찬의 자문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충직한 하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화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밤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이화는 무결과 함께 후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허리가 꺾인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이화가 물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허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함께 꺾였습니다. 이화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꺾인 허리에서 시작되었다니. 세상의 이치가 참 묘하구나. 무결은 이화의 손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찌되었든 저는 마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이화는 무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작은 세계 안에서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한 골방에서 시작된 신분과 권력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꺾인 허리에서 피어난 잊지 못할 밤의 이야기. 사랑은 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음모로 피어난다. 그리고 그 꽃은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 영원히 피어난다. 이화와 무결 그리고 윤찬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민가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화와 무결의 사랑이 불륜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욕망과 질투가 가져오는 몰락의 교훈으로 전해졌고 윤찬의 이야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진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화와 무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넘어 끝까지 이어졌는지를. 사랑은 허리가 꺾이는 순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금지된 밤의 기억처럼 평생 잊히지 않기도 합니다. 이화와 무결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